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기술경영공학과 2학년입니다. 이번에 저희 2학년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 과제로 수소차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들이 조사한 수소차에 대한 내용과 전북 지역의 수소차 발전 전망을 함께 알아볼까요? 수소차의 효율이 궁금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비교가 가장 좋을 듯 했습니다. 자, 비교 시작합니다. 수소차는 현대 넥소, 전기 자동차는 테슬라 모델 S, 내연기관은 베스트셀러 현대 그랜저입니다. 주행거리는 역시나 수소차 넥소가 600에서 800km로 가장 좋았고요. 충전 시간은 3에서 5분으로 수소차와 내연기관차가 좋았습니다. 연료비는 100km당 연료비 기준으로 수소차가 7,280원에서 1,400원, 전기차 1,132원에서 2,759원, 내연기관차 7,302원에서 11,448원, 역시 전기차가 가장 저렴했고요. 세금 혜택을 봤을 때는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 수소차와 전기차가 660만원, 53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네요. 보조금 역시 수소차가 3,500만원, 전기차 1,35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환경 오염 문제에서는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무해하고 수소차는 오히려 공기 정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주 피부로 와닿을 듯한 교통비 측면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솔린차와 수소차로 서울에서 부산 교통비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계산 기준은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상했던 대로 가솔린차 73,800원, 수소 전기차 47,400원입니다. 수소차가 약 64% 정도 저렴하네요. 자, 일단 수소차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수소차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에 우리가 이제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 연료를 넣게 되고 산소를 이제 같이 넣게 되면 이제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기 에너지로 자동차를 돌리게 되는 것을 수소차라고 그러고요. 아시다시피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한 에너지고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굉장히 기대되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소차는 수소 연료 전지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소 연료 전지에 수소 연료와 산소를 넣게 되면 실제로 에너지를 내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거기에 따른 부산물이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수소를 친환경 에너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순수한 수소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거칠 때 환경 오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 따른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 연료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수소가 이제 반응성이 큰 건 사실인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소 폭탄의 그 무서운 점을 생각하고 수소 연료가 굉장히 폭발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때 수소 폭탄에 사용했던 수소는 삼중수소이고 지금 저희가 수소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는 경수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수소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액화를 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액화 과정에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른 폭발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액화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이제 탄소 소재의 그런 탱크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 있고 실제로 수소가 터지면서 그 탄소 소재 탱크가 터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형태로 수소가 바로 나가서 폭발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소차의 상업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충전 인프라, 디자인, 출력, 충전 시간, 주행거리, 안전성, 대형 차량 적합도, 겨울운전 측면에서 전기차와 비교해 보았는데요. 먼저 충전 인프라의 경우
모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전기차는 기존 주유 시설에서 설치되어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나 수소차는 충전소를 새롭게 건설해야 하고 건설 비용도 전기차에 비해 3배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디자인 부분에서는 전기차는 배터리로 인해 디자인 제약이 없으나 수소차는 수소 탱크로 인해 디자인 제약이 있다고 하네요. 출력 부분에서는 전기차가 수소차에 비해 순간 출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전기차는 급속 기준 1시간이지만 수소차는 5분 정도 매우 짧은 듯 합니다. 주행거리 측면에서도 충전 기준 전기차는 400km, 수소차는 600km 이상, 안전 측면에서는 전기차의 경우 외부 충격에 배터리가 좀 민감하여 쇼트 발생이 우려되고요. 수소차의 경우는 내연 기관차와 유사한 안전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대형 차량의 적합도에서는 전기차는 배터리 중량 무게로 문제가 되고요. 반면에 수소차는 수소 탱크 중량에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수소차는 어떤 구성품으로 구성되고 어떤 회사들이 부품을 공급하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알아볼게요. 수소차의 주요 구성 요소는 수소차 인프라, 저장장치, 연료전지 스택, 전장 부품, 운전 장치가 있습니다. 먼저 수소차 인프라를 대표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EM코리아 NK에서는 수소 충전소를 건설하고 현대제철에서는 부소행 수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수소 저장 장치 부분의 대표 기업으로는요, 일진다이아에서 고압 수소 연료 탱크를, 이지에서는 고체 저장 장치를, 유니크에서는 수소 제어 밸브를, 세종공업에서는 수소 센서와 수소 제어 밸브를 생산합니다. 연료전지 스택 부분의 대표 기업으로는요, 현대모비스에서 연료전지 모델을, 현대제철에서는 분리판, 상하 프론테크 등에서 분리막을 생산, 동아화성에서 가스켓을 생산합니다. 여기서 분리판과 분리막은 수소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룰게요. 전장 부품 부분의 대표 기업으로는 S&T 모티브, LG전자에서 구동 모터를 생산하고 현대모비스에서는 구동 부품 모듈을 생산하고 삼화전자에서 전력 변환 모듈, 뉴토스에서는 공기 압축기, 뉴인텍과 삼화전기에서는 콘덴서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장치에서는 한온 시스템에서 수소차 공조와 열관리 시스템 모듈을 생산하고 우리 산업에서는 히터를, GMB 코리아와 대우 부품에서 전동식 워터펌프를 생산합니다. 수소 자동차의 밸류체인으로 대표 기업들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대표 기업들 외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수소차 관련 구직 현황이 궁금했는데요. 우리나라 취업 포털 사이트 탑3인 자코리아, 사람이, 워크넷을 통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사이트를 접속해서 검색 키워드는 수소차로 했고요. 검색 일자는 2021년 6월 12일 기준으로 업체명, 채용 분야, 채용 지역, 채용 시기, 채용 인원, 자격사항, 급여와 근무 시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자코리아와 사람인에서 각각 4개 업체 정도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워크넷은 자코리아의 채용 공고로 동일했습니다. 먼저 자코리아를 보시면 이넨잡 더동컴퍼니에서 부품검사원 및 부품조리 사원을 모집하고 있네요. 채용 지역은 둔포, 아산 지역이고요. 자격사항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급여는 월 300만원에 주 5일 근무. 나머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에서는 수소 충전소 기획 및 운영관리 경력직을 모시는데요. 뭔가 전문직인 듯 합니다. 역시나 가스산업 기사 이상, 7년 경력 이상, 가스 관련 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많겠죠. 다음은 사람인에서 조사된 내용인데요. 부솔 산업에서 채용
분야가 전기차, 수소차, 모터, 연구지, 개발직인데요. 자격사항이 없습니다. 경기도 근무이고 급여도 면접 후에 결정된다고 하네요. 나머지 세 군데 업체인 세아항공방산소재 주식회사, 자동차 관련 피팅류 연구소 자코디 골드 주식회사에서 연구개발 경력직을 모시는 듯 합니다. 경기와 서울 지역 근무이고 경력이 모두 5년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사항이 근무 경력이군요. 자격증이 필요할 듯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나 급여는 면접 후에 결정이네요. 수소차 대중화 예상보다 빨리 옵니다. 2020년 글로벌 자동차 산업 동향 보고서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0년에는 내연 기관차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새로운 동력기관 자동차가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설문 응답자들이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본 차량은 순수 전기차 BEV로 29%를 차지했고, 이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는 25%, 수소 전기차 FCEV는 23% 순이었습니다. 내연 기관차 ICE는 22%에 그쳤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향후 10년 내 수소차가 내연 기관차를 추월한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의 경우 지금도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어 내연 기관차 추월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KPMC 보고서가 현실화된다면 늘어나는 수소차만큼 수소 에너지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2019년부터 2년 연속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현대의 수소차 넥소는 글로벌 판매량 6,781대로 토요타 미라이 1,960대, 혼다 클래리티 263대 등을 압도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수소차 생산에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생산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소차 관련 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차 운행을 위한 제반 인프라 문제로 시선을 돌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준비가 미흡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 투자 분야의 하나로 수소 산업을 성장하고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산업 전 분야를 고르게 육성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시급한 수소 충전소 문제만 해도 정부 의혹과는 달리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2019년 86개소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36개소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는 100개소 구축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총 누적 63개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미 구축된 충전소의 이용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전소는 교통량과 주거 밀집 지역 혹은 인구 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도심 입지 규제, 시설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외곽 공공부지에 집중되고 있어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충전소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구축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소 충전소를 180곳 이상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소 생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생산 방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질 수소, 둘째는 부생 수소, 셋째는 수전해 수소가 있습니다. 첫째 계질 수소는 천연가스를 분해해 생산하는 수소를 말합니다. 둘째 부생 수소는 석유, 화학, 철강 등 산업 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산하는 수소를 말합니다. 셋째로
수전의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하는 수소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소 충전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전국에 61개가 있으며 전북에는 3곳이 있습니다. 전북으로는 H완주 수소 충전소로 봉동에 2곳이 위치하고 있으며 덕진구 송천동구 전주 하이넷 송천 충전소가 한 곳에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완주 수소 충전소는 전국 최대의 수소 충전소라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 봤을 땐 여기가 전국 최대의 충전소라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최대 규모라는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수소차의 연료가 수소라는 건 다들 알고 있죠? 그럼 일반 연료 충전과 수소 충전은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충전 기계를 보시면 충전건과 스타트, 스톱 버튼이 있는데요. 심플한 구성만큼이나 충전 방법도 단순합니다. 충전건을 충전구에 연결하고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충전이 되는 거죠. 저는 기계 가운데 위치한 패널이 충전량을 설정하는 패널인 줄 알고 관계자분께 여쭤보았는데 이 패널은 충전과는 무관하고 차량에 연료가 가득 차면 자동으로 충전이 끝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득 채우는 걸 원하지 않으면 스톱 버튼을 눌러 멈출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수소 충전소가 많지 않아 대부분 완충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왜 일반 연료처럼 2만원만 넣어주세요, 5만원어치 넣어주세요 하는 주문이 불가할까요? 수소의 충전 원리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수소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수소를 차량에 주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수소는 압축된 상태로 기계실에 있는 압축가스 설비, 쉽게 말해 저장 용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수소가 소량 남아있는 차량은 저장 용기보다 압력이 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장 용기에서 차량으로 수소가 흐르다가 수소가 가득 차 둘 사이에 압력차가 없어지면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수소를 압축하고 저장하는 기술이 충전소의 핵심 기술인데요. 일반적인 수소 충전소는 시간당 25kg 안팎으로 충전할 수 있지만 이곳은 1시간에 110kg을 채울 수 있어서 넥소 한 대 충전하는데 4분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인 것이죠. 실제로 저희가 완주 수소 충전소를 다녀와 봤는데 그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승용차던데요? 네, 있어요. 버스 다 찍었어요. 오늘 다행히 장사가 잘 돼가지고 재밌네요. 끝나면 그 안에 그 계획판 시동 걸었을 때 네, 시동 걸었을 때 한번 보고 수소차는 뭐가 다르나? 디자인은 똑같네. 차가 조용하시죠? 다음으로는 수소 충전소 설립 계획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소차 보급 목표를 2019년에 6,395대, 2020년에 6.7만 대, 2040년까지 29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2019년 86기, 2020년 310기, 2040년까지 1200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고려사항으로 수소 생산 공급의 경제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생산 방식의 다양성 부족으로 공급 가격의 획기적 절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출 수소, 수전의 생산 방식 비중 확대가 무척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소 공급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높은 수소 비용과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이 부족합니다. 한 가지 예로 울산에서 대전 수도권으로 수소 운반 시 킬로그램당 1.1에서 1.2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는 운송 밸류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리적 제약 및 운송비 문제로 석유화학단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현대중공업에서는 수소 운반선과 수소 연료 추진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서는 수소 생산과 운반 및 저장, 활용을 하고 있으며 전 분야에 걸친 산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에서는 액화 수소 생산과 운송, 충전 시설 설치와 운영 등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북 지역 수소차와 관련해서 스와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점입니다. 유해 물질의 배출이 없고 엔진 오일 등의 소모품 교체가 필요 없다는 점이 친환경차로서의 강점이고요.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는 짧은 충전 시간과 긴 주행거리, 그리고 중대형부터 상용차의 경우 파워트레인 무게가 훨씬 가볍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에는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서 승용차를 제외한 트럭, 특장차, 중대형 버스 등을 생산하는 최대의 상용차 공장이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약점으로는 아직 전기차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차량 내부에 수소 탱크가 들어가면 적재 공간이 부족해지고 차량 가격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전지 스택 부품 비용이 매우 고가라는 점, 또 아직까지는 연료비가 전기보다 비싸고 충전소가 적어 충전이 불편하다는 점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양산과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엔 기회를 살펴볼까요? 수소 전기차는 2025년 자동차 산업 핵심 트렌드로 2030년에는 수소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의 21%를 차지할 것이고 204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4대 중 1대가 수소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전북 지역의 경우를 보면 최근 쿠팡에서 완주군 물류센터에 1,000억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했는데요. 전북 지역에 현재 물류센터가 많이 입점해 있는데 대전 허브처럼 전북 지역도 물류산업 거점 기지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크다고 생각하고 물류센터 중심으로 상용 수소 트럭을 이용해 짧은 충전 시간과 우수한 연비로 충분히 경쟁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전의 방식의 수소 생산을 하면 수소 운반 비용을 많이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사항을 보면 아직 충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 또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및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 등 통제가 어려운 외부 요인들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소차에 대해 알아보고 스마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수소차를 얘기하면 꼭 전기차가 함께 화두에 오르곤 하는데요. 수소 전기차도 결국은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고 우월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도 넥소와 같은 수소 전기차 모델과 함께 꾸준히 아이오닉, 코나 등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고 양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승용차는 전기차 중심, 또 중대형 상용차는 수소 전기차 중심으로 서로의 강점과 타겟 고객층을 고려한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북 지역에서도 수소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물류센터나 새만금 같은 전북만의 강점을 개발하고 또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흔히들 수소차를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환경과 친환경 연료 기술, 그리고 수소차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북 지역에서도 부디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기회를 활용해서 수소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